자, 차기 대선 불과 이제 8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대권 도전자들의 여론의 추이, 도전자들은요, 여론의 추이에도 촉각을 아주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43.9%, 윤석열 전 총장이 36%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은 이낙연 전 대표가요, 31.7%, 윤 전 총장이 36.7%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인데요. 이 지사가 41.5%, 윤 전 총장이 42.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은요, 이낙연 전 대표가 43.7%, 윤 전 총장이 41.2%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한길 리서치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선 결과가 나왔고요.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 박빙을 이루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들이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는 좀 위기감을 느낄 만한 결과들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경진 변호사님. 위기는 위기죠. 위기예요? 네. 예. 일단 첫째는 보면 민주당 전반적으로 호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내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지금 선거인단이 한 70만, 80만 가까이 지금 모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굳이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어느 쪽에 표를 찍을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이 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네. 민주당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고, 관심이 가져서 토론을 몇 번 하다 보면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는 이런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선거인단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지지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그 점에 있어서 이게 당하고 상관없이 이제 김재원 최고가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지만, 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모집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것이 네. 당 전체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특히 1, 2위 후보들의 지지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지금 이렇게 하나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근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엑스파일 문제가 어쨌든 윤 총장에게 알게 모르게, 특히 장모 법정 구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게 크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윤 총장 측이 조직이 네. 어떻게 보면 전국 조직화가 안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당에 입당을 했다면 전국 조직에서 이게 네. 하게 되는데, 조그만 효율적인 작은 캠프를 지향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윤 총장으로부터 뭔가 뭐 명함이라든지 직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보면. 네네. 조직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본인의 공중적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리고 가는 실핏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단순한 지역구가 아니고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주자로서는 전국을 다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에서 이 조직력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군요. 자,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우클릭이 됐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 진보 성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만났었고요. 또 지난 12일에는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만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윤 전 총장은요,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혁군과 선동가들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자, 윤 전 총장 이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선 거 아니냐 싶은데, 윤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든 정권 교체에 무조건 방점을 찍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정치 선언을 할 때도 이제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가장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 그리고
탈원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쭉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건 거의 다 이미 안 상태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대통령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해법을 제시를 하고 어떤 식으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고 탈원전 문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나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그 계속적으로 저런 분들을 만나는 그런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제 정책을 제시하고 내 정책은 이런 거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거기를 밀어야 다음 차기 대통령한테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모두를 저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때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당시에 아주 강한 어조로 정부의 정책과 현 정권의 이 실책들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직후에 이제 그걸로 털고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그 이런 부분을 측면도 있는 지적하시는 것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탈원전 하는 이 관련된 행사장에 갔다. 그 좋은데 그러면 탈원전 잘못됐다고 지금 윤 총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 네. 나는 그냥 원전 돌리는 정책으로 하겠다. 네. 또는 소득주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 52시간제 난 폐지하겠다. 네.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그렇군요. 저기서는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반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학자들하고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 자기가 얘기를 해. 그게 정책이에요. 네. 그냥 선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윤 총장은 이런 와중에 진짜 어제는요, 또 윤석열이 듣습니다. 5번째 일정으로 민생 탕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서울 도봉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는데 그 모습 잠시 보실까요? 결국은 이 부동산 3법 때문에 전세가가 1억 이상 뛰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 역시 한 1억가량 뛰게 됐고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정책을 계속 좀 바꿔나가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면 바로 집값을 뜁니다. 왜 집값이 이렇게 뛰나요? 이미 뛴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뒷북을 치는 거죠. 정책 자체가 정부 정책이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윤 전 총장이 지금 문제점, 현 정부의 문제점, 정책의 실기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이렇게 민심 청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제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조만간 만나자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최 전 원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전사자 묘역 등에 방문을 했을 때 거수격리를 하거나 또 여의도 공유 오피스에 대선 캠프를 차린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요, 윤 전 총장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으로 꼽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빠르게 입당을 하게 된다면 자, 이것조차도 윤 전 총장과는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나 국민들한테는요. 예, 삼선 의원이고 YTN 기자 출신이고 이명박 대선 캠프 안국 포럼에 아주 빨리 합류해서 그 언론 공보 담당을 했던 김영우 전 의원이 사실은 상황 실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차별화가 되죠. 좀 전에 김경진 전 의원님이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선 팀 플레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진단은 내놓는데 처방을 빨리 내놓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실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친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레거시가 있구나. 그러니까 부친이 갖고 있는 레거시가 있으니까 대한해협의 영웅, 애국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게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구나. 근데 얼마만큼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는 지켜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입당을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아마 김영우 전 의원이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나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주 가까운 인척 중에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을 쓸까 말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건가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아주 그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정치권 인물을 항상 논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견제를 하는 거는 많은데 같이 일을 하는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측근 그룹이 아니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팀 플레이에 있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김용우 전 의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경험이 아주 많은 프로페셔널의 평가를 내려주셨군요. 그래서 김영우 전 의원 말고도 아주 가까운 인척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행보가 보일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과 굉장히 비교가 되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군요.